코로나 시기 언택트에 대한 열풍과 중고차 구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을 때 가바나는 시장의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 중 하나였습니다. 차량 판매는 급증했고 주가도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모든 것이 비용으로 돌아왔을 때 가바나는 막대한 부채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돌았습니다. 최근 가바나는 2023년 초 이후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주식 중 하나일 겁니다. 약 1년 반 만에 주가가 2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50억 달러,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번 주에만 44% 상승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죠. 그럼 카바나는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카바나의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입니다.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고 고객이 구매를 하면 고객에게 배송까지 해줍니다. 고객이 자동차를 팔 때도 픽업까지 해주죠. 7일 평가판을 통해 무료 반품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판매에 대한 모든 것을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구입은 매우 편리하고 번거롭지 않은 경험이 됩니다. 고객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회사는 차량 구매에서부터 차량 정비, 재고 확보, 고객에게 배송되는 모든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는 먼저 돈을 줘야 하겠죠. 하지만 판매를 할 때는 나중에 돈을 받게 됩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부채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구조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바나가 22년부터 차량 판매량이 감소하고 엄청난 부채로 허덕일 때 값비싼 재고와 현금 창출 능력 부족으로 분명 쉽지 않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바나의 24년 1분기 실적은 본질적인 사업 모델의 변수를 제거하고 앞으로의 실적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고차 시장은 매년 4천만 대의 차량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카바나는 그중 1%의 마켓 쉐어만을 가지고 있죠.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는 극복해 나가야겠죠. 중요한 건 카바나와 같은 온라인 중고차 비즈니스를 구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독점적인 이커머스 사업자가 된 건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미국 본토에서 고객에게 배송까지 무료로 해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신의 마진을 희생해야 합니다. 아마존이 적자에 허덕일 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 사업 모델이 유지될 수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아마존의 고객이 증가하고 비용 구조가 효율화됐을 때 아마존은 미국에서 독점적인 이커머스 사업자가 됐습니다. 카바나는 사실 아마존보다도 더 어려운 사업 모델입니다.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매입한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판매한 대금은 바로 회수가 가능하죠. 매출 채권은 바로 현금화됐고 매입 채무는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무료 현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전국에 더 많은 물류망을 갖춰 나갔죠. 하지만 카바나는 차량을 먼저 구매해서 정비 후 재고로 보유했다가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현금을 사용하는 구조이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는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년 1분기 매출이 21억 7,500만 달러 발생하는 동안 재고자산은 11억 6,2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재고로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현금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재고는 더 많은 고객이 사이트에 모이고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재 평균 재고의 수는 13일, 카바나에 입고된 후 13일 후에 판매된다는 얘기죠. 카바나는 먼저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장기 부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 총계는 무려 72억 9,400만 달러. 엄밀히 말하면 회사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로 봤을 때는 분명 리스크가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보다도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태이죠. 하지만 최근 카바나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영업 현황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만 잘 파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비용 구조를 갈수록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큰 비용은 마케팅 비용일 겁니다. 마케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이제 매출의 1.8% 수준으로 축소시켰고 장기 가이던스는 2%에서 1.5%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비즈니스를 정상적인 사업 구조로 만들고 있는 경영진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분명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다는 의미이고 경영진이 믿을만 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카바나의 창업자는 제한된 재고 선택, 공격적인 영업사원, 그리고 불투명한 가격 책정이 특징인 전통적인 오프라인 대리점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소매 부분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해야 하고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은 선택은 더 많은 재고 확보와 효과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고 더 빠른 배송은 더 촘촘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모든 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결국 회사는 이러한 비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차량은 더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죠. 카바나는 24년 1분기에 약 9만 2천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고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죠. 순이익은 4,9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는 루트 보통주 인수를 위한 워런트 공정 가치에서 7,500만 달러의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1억 3,4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창출했지만 이는 이자 비용인 1억 7,3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판관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영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온라인 시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게 된다면 단위 수량당 비용이 효율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사업에 대한 전환점을 보여준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이용자가 모이면서 재고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물류 서비스가 더 많은 차량을 전달하면서 비용 구조를 효율화할 겁니다. 분명 회사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오프라인 대리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웨이, 오토네이션, 카맥스와 같은 온라인 거래를 하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자들보다 더 큰 위험은 이 사업 모델이 정말 어려운 사업이란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채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55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부채 부담을 안고 있고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업 구조상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다시 성장하고 약간의 이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250억 달러의 높은 시가총액과 55억 달러의 부채를 더해 결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의 불확실한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고차 시장의 규모와 이를 디지털화할 수 있다는 기대는 카바나의 높은 멀티플을 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카바나는 고객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는지, 오프라인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